소개받은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한상수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 바로 전전에 김종남 박사님께서 발표했던 원두텐 V하고는 바로 상반된 그런 V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발표하신 거는 올레핀, C4 올레핀 자체를 농출해서 정제 쪽으로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C4 성분 중에서 파라핀 성분이 이소부탄을 프로덕트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드 중에서는 올레핀 성분이 미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요. 사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성모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전에 발표했던 그런 내용에서 적용했던 그 착제, 그때는 두 가지 착제를 적용했었는데, 그때하고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같은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착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특히 이제는 올레핀, C4 올레핀 쪽의 제도를 위해서 착제를 좀 바꿔봤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중류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소부탄 분리공정은 대체로 이게 C4 혼합물 같은 것이 이제 일반 히드로케미컬 컴플렉스라든가 아니면 일반 다른 소스에 의해서 이 C4 혼합물이 되게 어차피 C4 혼합물이다 보니까 비점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기존에 안에 쓰이고 있는 중류공정에 의해서는 또 상당히 휘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남부대성 계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소부탄을 초고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초고순도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에너지 코스트는 엄청나게 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소부탄의 중류공정은 대표적인 다솔리하고 부자리 분명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소부탄은 사실 이제까지는 이 C4 성분 중에서는 사실 사이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소부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되는 그런 성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폴리머 제조용을 쓰였던 그런 솔벤트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추진제,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의 발포제, 그 다음에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되겠냐면 알킬레이트가 격가지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알킬레이트가 옥탄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제조 원료로서 이 이소부탄을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하이드로카본의 맥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CFC 자체의 맥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하이드로카본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맥매로서요. 그게 거의 다가 이소부탄을 맥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존의 중류공정이 상당히 좀 에너지 다소비 공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C4 혼합물이 원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단에 걸친 그런 접촉 반응을 위해서 수천 반응입니다. 수천 반응도 1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단으로 좀 계속 시리즈로 반응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끝난 것을 이제 중림탑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바텀 쪽으로 해서 이소부탄 스트림이 인치된 스트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미반응된 것은 밀사시켜서 다시 피드로 공급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드라이잉 과정을 거쳐서 이소부탄을 걷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현재 알려져 있는 미꾸리 적응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의 모사에서 현재 이 공정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화되어 있는 그런 순도가 98%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흡착 공정을 해서 더 단순화되고, 단순화됐다는 것은 장치 어떤 그런 컴팩트화만이 아니라 에너지 코스트가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전기 공정에 있어서 어떤 고순도화의 그런 한계 자체를 흡착 공정에 얘기하면은 이 고순도화를 더 한계치 더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 이 프로젝트는 한 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공부가 되다 요거는 기존의 C4 믹스처에서 노말 부탄이 한 45% 정도가 들어있고 이소 부탄이 한 30%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C4 믹스처에서 먼저 노말 부탄을 빼가지고 무슨 말레닌산 제조 공정에 일단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때 전문에서 나오는 이소부탄 117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게 요 스트림이거든요. 이 스트림인데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구성성분을 보게 되면 이소부탄이 85%에서 92%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조성 범위가 크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분배를 해서 현장테스트를 분배를 해서 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위에서 베이퍼라이즈 된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사용할 때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하고의 이소부탄의 농도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공정상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소부탄 이외에 노말부탄하고 프로판이 파라핀유를 해서는 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4 올레핀유로 해서는 이소부틴하고 원부틴, 그 다음에 트랜스시스2 부틴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대상에서는 좀 시스2 부틴은 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었거든요. 이쪽에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타겟의 어떤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스펙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하지만 이소부탄이 95% 이상이 되면은 요 스트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순도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볼륨 포인트가 사실 이게 C3나 C2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소부탄하고는 볼륨 포인트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 공정을 해서는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C4 파라핀하고 C4 올레핀하고는 별로 비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나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코스트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카이네틱 다이아미터를 표시한 건데 사실 A하고 B번에서 A하고 B는 구분되어 있지만 A번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오더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경향성만 확인을 해주는 거고 이 B 자체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카이네틱 다이아미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소부탄이 한 5옹스트롬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소금보다도 좀 카이네틱 다이아미터가 좀 큰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발표하신 두 분도 흡착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김도란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제올라이트 A 하고 그 다음에 CMS, 클레이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또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제올라이트는 이제 구형이었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10메시, 그 다음에 빛 표면적이 한 460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CMS는 빛 표면적이 한 339 스퀘어미터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드 된 클레이는 120 스퀘어미터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그 클레이하고는 약간 지금 외형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도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단지 이거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 부착제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이제 실버로 처리한 건데 실버의 한침량은 좀 달라진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최적화된 상태의 거든요. 바로 아래 부분에 이제는 최적화된 상태에서의 그 클레이에서 이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처리했을 때의 그 웨이트 퍼센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클레이의 같은 그 기질의 클레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 제품의 클레이냐, 클레이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방산에서도 다 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성 성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실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그런 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어느 용도를 위한 그런 처리 과정이냐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대체적으로 옥사이드 중에서 지금 이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메탈의 어떤 그런 성분들은 가능하면은 줄이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좋은 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SiO2의 성분량이 많을수록 좋고 AF53는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 가역성, 흡착과 탈착의 그 가역성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흡착의 어떤 평형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제올라이트에 대해서는 이 재생의 조건을 한 350도씨 정도에서 재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MS에 대해서는 한 180도, 그 다음에 클레이에 대해서도 180에서 한 200도 사이에서 재생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최소한의 그 시간은 재생 시간은 유지를 시켜주었고, 또 이렇게 측정 장치는 두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카른 밸런스하고 마그네틱 서스펜션 밸런스, 두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이소섬을 이게 두 개의 UHP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해서는 지금 제올라이트 A에 대해서 아까 김유라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아이소섬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소부탄이 이제 아래로 놓이게 되고, 나머지 성분, 나머지 C4 성분하고 프로판하고 지금 되는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게 아주 저하 부분에서도 흡착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탈착시키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CMS에 대해서의 각각 성분에 대한 아이소섬입니다. 여기서도 그 이소부탄의 흡착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많고요. 특히 트랜스2 부틴 같은 경우에는 흡착량이 좀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 이소부탄이 제올라이트하고 이런 CMS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몰레큘러 시빙 에펙트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좌측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제올라이트 같은 게 아이소섬 동일한 겁니다. 단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개의 흡착제에 대해서는 한 공정에 적용을 했었고, 요 두 개의 흡착제에 대해서는 또 한 공정에 또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지에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게 좌측은 설명을 드렸고, 우측에 있는 거에 클레이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원부틴과 누마루탄입니다. C4 파라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흡착량이 좀 적고, 그 C4 올레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부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착이 큽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60도씨에 대한 그 결과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상온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있으면 선택도는 상당히 좀 유사한 쪽으로 가겠지만은 그
올레핀, C4 올레핀에 대한 흡착량은 상당히 훨씬 더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 흡착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소부탄을 이제 정제할 때에 이제 적용되는 그 흡착제의 세 가지가 어떠한 결국은 기능을 하게 되는가.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분리 메커니즘이 모든 어떤 그런 흡착 고정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이 영향을 주느냐. 그런 면에서는 제올라이트 A 같은 경우는 흡착 편의 능량, 그 다음에 속도, 또 분자체 효과, 이게 다 동시에 다 고려가 된다. 물론 속도와 분자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올라이트는 주로 기능이 이제는 파라핀 성분을 이제는 흡착을 시켜서 제거를 한다는 것이고, CMS는 제올라이트 같이 그러한 효과를 다 분리 메커니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 기능은 올레핀 성분을 제거하는 걸로 하고, 이 클레이는 바로 이제 CMS의 어떤 대책, 올레핀 성분을 제거하는데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주 분리 메커니즘하는 평형적 차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원료가 이소부탄에 대한 원료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흡착탑에 공급이 돼가지고 이쪽 B 탱크로 가게 됩니다. B 탱크가 바로 저는 이미 생산된 이소부탄의 탱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는 VSA 프로세스인데 이 진공 펌프에 의해서 바로 이제 C 쪽에 이제는 담아지게 됩니다. 이 C는 이미 이거는 웨이스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드라이링 펌프를 사용하게 되고 또 요거에 대해서는 또 바로 연료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널 웨이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어떤 열의 어떤 그런 여론으로서도 바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 설명했던 그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스텝을 저희들이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스텝으로 좀 쓰는데요. 먼저 흡착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흡착당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탑정 쪽 부분에는 좀 이게 아직도 정제가 된 게 이소부탄이 남아 있습니다. 풀로 다 활용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변유갑을 먼저 시키고 변유갑을 시킨 것은 다른 탑의 추가압의 가스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변유갑을 끝나고 난 다음에 향유갑을 통해서 이제 진공포에 의해서 향유갑을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재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의 이소부탄을 가지고 약간 퍼지를 시켜가면서 저압 상태에서 계속 재생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추가압의 1은 다른 탑에서의 병류갑에서 나온 가스로 일단은 추가압 1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흡착의 압력을 도달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일부의 이소부탄을 넣어서 최종적인 추가압을 이 상태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올라이트하고 CMS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두 개의 공정 장치에 대해서는 이거 좀 큰 거였습니다. 직경이 5cm, 높이가 1.5m, 손탑식이었었고요. 이 경우에는 좀 이소부탄이 상당히 좀 원료 중에 이소부탄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4.2%였어요. 공정 스텝이 이렇게 됐어요. 흡착 압력은 970토르, 그 다음에 최저 탈착은 20%로 씁니다. 그 상태에서 제품의 순도는 99.99, C4 올레핀이 한 60편 정도 준비했습니다. 회수율, 이소부탄 기준에 의한 그 회수율은 84%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거 좀 이따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게 CMS 대신에 이제 클레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클레이를 사용했을 경우에서는
그 2.5cm, 가야가 2.5cm 하고 높이가 1m, 그 다음에 선탑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흡착 압력을 870톨, 그 다음에 최저 탈취 압력이 25톨로 있었는데, 이때, 이게 하면은 약 한 4,000, 그 필드 유량이 4,000 4리터당 4리터 정도까지 흘렀을 때는 전혀 지시상으로는 불순물이 검출이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PPP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들에게 한 조건에 의해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두 가지에 대한 그런 공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적용했던 그 장치 규모는 다르고 적용 합작제는 좀 틀렸지만은 그 다음에 원리 수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대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서로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대는 존재하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제품의 순도하고 횟수율은 99.9, 84%, 그다음 100%와 66% 이렇게 됐었는데 먼저 CMS를 사용했을 경우에 제올라이트 A 자체, 그러니까 파라핀 주 제거 성분으로 제거 흡착제를 사용했던 그 흡착제 제올라이트 A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생산성은 6몰 4kg per hour가 되고 대신 플레이드 사용할 때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레핀 제거용 흡착제까지 다 그것을 다 고려했을 때의 그 생산성은 3.1하고 5.2였습니다. 그리고 또 단위 부피당 특히 올레핀 제거용을 썼던 CMS하고 모디파이드 클레이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 부피당의 C4 올레핀 성분의 제거 효율은 클레이를 사용했을 경우가 10배가 더 성능이 더 흡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장치의 컴퓨터와는 클레이를 사용했을 때 같은 성능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도 훨씬 더 작은 규모로 해서도 동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면은 일단은 제올라이트를 사용해서 바로 우리가 적용했던 그 개에 대해서의 존재하는 파라핀 성분들은 제올라이트를 해서 잡겠다는 것이고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CMS와 모디파이드 클레이를 이용해서 C4 올레핀 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더 CMS보다는 모디파이드 클레이가 더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흡착제를 사용한 이러한 BSA 공정의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은 아주 고순도 또는 초고순도의 어떤 그런 이소부탄의 제품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리공정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순도 어차피 이 순도에 의해서 리커버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처 이소부탄이 어느 정도 순도만 되면 유지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적용처에 대해서 그런 용이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CMS를 만약에 모디파이드 클레이로 대체하게 된다 올레핀 제거용으로서 그러면 흡착제 구입비의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장치의 컴퓨터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까지 그런 이소부탄 이니치 스트림을 연료가스로 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부가 가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계속 이 C4 성분에 대한 그런 수요 창출이 상당히 만들고 있는데 이 초고순도 이소부탄의 수요 창출도 더 이러한 고순도 이소부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 수요 창출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